자,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자이언트. 170대 자이언트 강사 곽동영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목부터 뭔가 제가 뭔 소리를 할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선생님은요, 경찰대 졸업했거든요. 선생님은 경찰대 졸업했고, 그 나무위키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선생님 서울대 경영 졸업했다고 돼 있어서 내가 수정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선생님 인생 최대 업적이어가지고 경찰대 합격하면서 옛날에 서울대 경영정시도 합격했던 거를 선생님이 홍보를 막 많이 해요. 여기저기 설명회 가면은 그냥 제가 막 하면서 막 자랑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오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진짜 실제 경찰관도 했었고 경찰대 출신입니다. 그런데 경찰대를 입학을 하면 신체검사라는 걸 한단 말이야. 그래서 신체검사를 했을 때 선생님이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선생님 키 좀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남자치고는 작은 키라서 분명히 167.9였어.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아. 167.9였다고. 170이 안 되는 겁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이거는 유전자의 문제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우리 아버지께 항상 원망 섞인 푸념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 공부는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을 올리면 되고 몸은 헬스를 열심히 해가지고 근육을 만들면 되는데 이건 방법이 없어. 근데 그 당시에 커트라인이 167이었거든. 그때는 키커트가 있었어, 경찰대에. 근데 그냥 아슬아슬하게 넘긴 거죠. 그래가지고 합격을 해서 갔거든. 근데 진짜 신기하게 학교 다니면서 운동을 막 많이 하고 잠을 좀 푹 자고 이제 수험 생활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졸업을 할 때쯤 임용 신체 검사를 할 때 내가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169.7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 이상은 방법이 없는. 나는 그때도 기계로 당연히 쟀죠. 신체 검사니까 경찰병원 같은 데 가면서 막 이런 걸로 한단 말이야. 다 기계로 잰단 말이야. 그러니까 꼼수도 없고 이게 3mm만 더 크면 내가 딱 3mm만 더 컸으면 내가 어디 나가든지 간에 이제 그때부터는 170대라고 말하고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169.9인 친구들이랑 나는 너네들이랑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잘난 척하면서 170의 삶을 살 수가 있었는데 졸업하면서 마지막에 신체 검사하고 그 이후로 뭐 성인이 된 다음에 키를 잴 일이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169.7이 나오니까 이제 이거는 이렇게 딱 떴으면 이제 이렇게 4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안 되면 이제 운명. 이건 체념이라고 받아들여야 돼. 문학 보면 나오잖아. 체념과 달관, 수용. 체념과 달관. 그리고 수용의 이런 자세를 나는 가졌단 말이야. 이거 운명이야. 데스티니.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나 진짜 억울해 죽겠는 게 평생을 내가 169.7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몇 년 전에 상당히 몸이 많이 불편하고 아파서 현장 강의를 쉬다가 작년부터 현장 강의를 복귀를 했죠. 올해도 이제 현장 강의 수업 좀 늘려가지고 열심히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몸이 이제 거의 다 나았어. 근데 그 과정 중에 뭐가 있었냐면 러닝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러닝을 그냥 열심히 했어요. 진짜 막 그 옛날에 마라톤 같은 영화를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나오는 초원이처럼 아니면 그 포레스트 검프에 나오는 그 검프처럼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냥 맨날 뛰었어. 요즘에도 뛰어. 추워. 얼어 죽을 것 같아. 그냥 상관없어. 그냥 뛰어. 일단은 안 아프려면 뛰어야 돼. 그래서 지금도 맨날 열심히 뛰고 요즘에는 이제 상체 헬스운도 같이 병행해가지고 몸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옛날에 뭐 턱걸이 영상 같은 거 올리고 그랬잖아. 근데 어쨌든 꾸준히 하고 있어. 그래서 몸이 이제 요즘에 안 아파졌거든. 근데 충격적인 거 얼마 전에 여러분 휴관 기간에요. 그러니까 메가캐스트 촬영 쉴 때 국민 건강검진이란 게 있어. 그게 40대 넘어가면 한 번씩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선생님은 지금 43살이거든요. 근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충격적이고 나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당연히 키가 쫄아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170.1이 나왔어요. 두둥.
나는 당연히 이제 167이나 166이 됐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나는 지난 20년 이상의 대학 다니면서 미팅, 소개팅을 처음 시작하고 그 이후로 20년 가까이 만나는 모든 친구들이나 이성들에게 나는 키를 속이는 게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솔직히 169점 몇이라고 얘기를 해왔단 말이야. 그런데 170점대라니. 이거 분명히 이것보다 더 컸겠지. 내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 중, 후반에는 아마 더 컸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래서 쫄아들었다고 해석을 하고 싶은데 쫄아들어가지고 지금 170.1이 나온 거야. 그럼 나 막 176, 막 7 그러지 않았을까? 그건 당연히 아니겠지. 나도 알아. 지금 좀 흥분했어 내가. 헛소리인 걸 안다고. 그래도 한 172나 3 정도까지는 갔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준 게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내가 나 스스로를. 사람은요, 누구나 잠재성이나 가능성 같은 것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분명한 잠재성과 가능성을 여러분들 안에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영어 뭐 지금 5등급, 수학 5등급, 국어 5등급, 탐구 5등급일 수도 있지.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얘기합니다. 너 안 돼. 왜냐면 옛날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20살 넘어가면 키 안 커. 넌 여기서 끝이야. 여기가 네 한계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3이 됐든 N수생이 됐든 다시 도전하면서 분명한 얘기는 여러분들 스스로 절대 자신의 가능성을 낮춰잡고 그걸 고정시켜버리고 그걸 있는 그대로 믿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거의 여러분들 지금 수능 등급으로 환산을 했을 때 4, 5등급 때 특히나 수학은 막 30점, 40점 맞고 영어도 50점, 60점 맞고 그랬어요. 솔직히 말합니다. 국어는 원래 잘했어요. 저는 국어는 거의 항상 90점대가 나왔으니까. 지금 점수로. 근데 수학, 영어를 그렇게 못했었단 말이야. 그때 경찰대나 서울대 경영정시를 합격하겠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비웃었지. 흔히 하는 말로 멍멍, 개소리 하지 마 하는 식으로 선생님이 조롱하고 네가 서울대 가면 나는 하버드를 가겠다라고 했던 친구는 결국 하버드를 못 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이 갖고 있는 가능성이나 포텐셜을 절대 낮춰잡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꾸준히 노력을 했을 때 인생 다음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놀랄만한, 진짜 놀랄만한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뭔가 스스로의 가능성을 여러분들만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그 가능성을 닫아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어쩐지 내가 169점 몇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커 보인다고 그런 소리를 막 했었어. 내가 생각해 볼 때. 그게 나는 위로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지. 진짜 감동적이네요. 내가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우리 학생들한테 전달을 해주고 싶은데. 그리고 여러분, 우리 남학생들 대학 가서도 키 커요. 여러분 잠 충분히 자고 밤에 잠자기 전에 핸드폰 막 만지고 그러지 말고 운동을 또 꾸준히 해서 이 관절이나 척추나 이런 데를 자극을 꾸준히 해주시면 분명히 커집니다. 평소 때 자세도 되게 중요하고 근육 운동도 계속 해주시는 게 좋아요. 대신에 너무 무거운 거를 수직으로 드는 운동을 좀 피하시고, 저 박사님이에요. 내가 키 크고 싶어서 옛날부터 내가 엄청 공부했거든. 그래서 내가 다 알아. 그래서 처절하다. 짠내 난다. 근데 이 언저리에 있는 친구들은 다 이해할걸? 오늘 선생님 말 공감합니까? 그러면 선생님 강의도 좀 들어주고 질문도 하고 하면서 우리 올 한해 같이 가봅시다. 네, 어쨌든 첫 캐스트로 선생님 강의 홍보보다는 여러분들한테 가능성 올해 절대 낮춰잡지 말고 목표 높게 잡고 한번 파이팅해서 도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거인이 여러분들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끄집어내는 과정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멋진 인생, 한 번뿐인 인생, 남들보다 더 화려하고 멋지게 살고 싶다면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분연히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통스럽지 않은 노력은 절대로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인생 경험상 뭔가를 꾸준히 해나가는 거 고통스러워. 남들보다 1시간, 2시간 더 노력하는 거 고통스러워. 남들 쉴 때 뭐 하는 거 고통스러워. 근데 그 일정 기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그런 고통이 누적이 되면 그때 유형의 뭔가 보물 같은 것들이 생겨. 그래서 쉬운 공부, 편한 노력, 할 만한 생활, 이런 공부는요 다 거짓이에요. 왜냐?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수준에서 못 벗어나요. 공부는 상대평가예요. 내 앞에 뛰고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힘들게 뛰어야만 그 사람들을 따라잡고 등급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지금 수준보다 발전한다라는 징표는 힘들고 괴로워야 돼요. 힘들고 괴롭게 하고 계신다면 분명히 올라갑니다. 일정 기간만 쌓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들, 이번에 입시를 새로 시작하는 여러분들께 선생님이 진심으로 축복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첫 캐스트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올해는요, 제가 캐스트 방향을 성취동기 자극적으로 1년 내내 쫙 가기로 했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여러분들 우울감 있고 힘들고 괴롭고 할 때는 선생님 캐스트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 재밌는 캐스트보다 잔잔하고 감동적인 얘기, 제가 잘하는 거 이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자, 오늘 강의는, 네, 캐스트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